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9월 12일 토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다시 주말입니다. 전우식입니다.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뒷날 저에게 이 정부에 대해 기술하라면 다른 문민 정부에 비해 한결 쉬울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이 탄핵된 뒤 구속되고 그 직후에 보궐선거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죠. 새 권력은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국력을 소모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전 정부 고위직들은 멸문지화를 당하다시피 온갖 죄명으로 심판돼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죄명이 한때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직권남용입니다. 마치 프랑스 혁명의 단두대 같았죠. 사람들은 한때 권력을 가졌던 이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서는 걸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내서 외면했습니다. 새 권력은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촛불정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은 선거에 의해서 승계받은 게 아니라 광장의 촛불들이 일으킨 혁명으로 정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 무소불위의 힘으로 정의를 재단했죠.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작년 이맘때 온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한 조국 사태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우리는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국을 이은 추미애 장관입니다. 조국은 아들딸이 입시비리 의혹으로 편법으로 쓸 연줄이 없는 이 나라 청년들과 그 부모들을 절망케 했습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인턴십 증명서를 만들고 의학논문의 저자로 등재시켜서 아들딸에게 부와 권력을 물려주는 게 그들에게는 부정의로 보이지 않는 그저 약간의 편법을 쓴 것뿐이었죠. 남들도 다 쓰는 편법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추미애 장관에겐 다리가 아픈 아들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제 뜻대로 휴가를 쓴 것이 무슨 부정한 청탁이 된다거나 혹 권력 남용이 된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욱이 요즘 군에서 인권을 강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누구든 할 수만 있다면 자식을 위해 그런 일은 당연히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군무이탈 같은 범죄가 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불공정하다거나 부정이라고 하는 주장을 그저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장관의 품위도 벗어던진 채 막말도 불사했습니다. 소설 쓰시네. 이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인데 이 나라 헌정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겁니다. 그런데도 권력은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알 턱이 없죠. 그런 일이 왜 문 대통령과 호위무사들이 입버릇처럼 드내던 정의와 공정의 문제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겁니다. 그 바람에 권력은 이제 길을 잃었습니다. 경제가 폭망하고 안보가 휘청되고 빈부격차는 더 커졌으며 사회는 4분 5일로 찢어졌는데도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았다시피 이 권력은 대중을 자신들이 발 아래 끌어모으는 천부적인 전형이 있었습니다. 편을 가르든 돈을 뿌리든 그들은 대중의 환심을 사는 방법을 알았죠. 그것이 그들을 오만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설 쓰시네라는 말은 이제 이 정부의 오만의 상징으로 그리고 후한무치의 상징으로 그리고 이 권력을 관통하는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오늘도 친정부 언론은 추미애 장관과 권력의 엄호에 여념이 없더군요.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딱 한마디로 귀결되죠. 보통 사람들의 아들도 추미애의 아들 서모처럼 병가를 넣고 전화로 병가를 연장하고 뒤이어 개인 휴가를 써도 되는가? 권력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던 사건은 이제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 대통령은 아직도 이런 방법 말이 없습니다. 자신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공정과 정의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데도 문 대통령은 조국 사건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조국 아들딸의 입시 비리 문제는 제도의 탓으로 돌렸죠. 이 사건 역시 제도의 탓으로 돌릴 건가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 몸이 아프면 병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제도를 확 뜯어 고칠 건가요? 그렇지 않고는 흑수저로 불리는 보통의 20, 30대와 그 부모들이 가질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할 길은 없습니다. 마지못한 듯 정세균 총리가 사과 아닌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참 민망하다. 민망하다. 이건 아니죠. 그것도 방송에 나가
국민들께서 경제 때문에 힘든데 이런 문제로 걱정을 다하지 않게 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은 장담하건대 친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이죠. 정 총리의 이 민망하다는 말은 사과하기는 어렵다, 사과하기는 싫다, 이런 뜻이 숨어 있죠. 정 총리는 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데 왜 아직까지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더군요. 수사가 9개월이 되도록 미직된 이유는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기관이니 그 역시 지검장을 차관으로 발탁한 추미애 장관이 더 잘 알겠죠.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이 있으니 추 장관을 불러 따져보면 될 겁니다. 만약 추 장관이 불응하면 그때는 그녀가 잘 쓰는 말을 그대로 하십시오. 내 명을 거역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들의 명을 거역했다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들 웃었지만 총리가 법무부 장관에게 그 말을 써도 웃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겁니다. 어쨌든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지난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특히 20대와 남성 중심으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45.7%나 되는군요.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성별로는 남성에서 무려 9%나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도까지 등달아 내리는 건 아마도 의원들이 추 장관을 엄호하다가 소화된 오발탄들 때문이겠죠. 예컨대 가추사 부대가 편한 군대라고 한 우상호 의원이나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이냐고 했던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더 추락을 하면 그때는 민주당도 그리고 문 대통령도 추 장관에 대해 손질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 판에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문제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대응 논리가 담긴 10장짜리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문건은 서모 의혹 대응을 위해 민주당과 국방부 그리고 검찰이 공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건은 진짜일까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결코 물러날 수 없다며 강경 모드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방어에 전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법사위 김종민 의원과 국방위 서른 황희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의혹들이 거짓이라고 주장을 했더군요. 노무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며 비양심적인 정치 선동, 정치 검찰이 결탁, 그리고 편파 언론이 받아주고 호응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건 서른 의원의 변호입니다. 이렇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휴가 연장을 한 날 당직 사병이 상황을 잘 몰라서 미복귀로 오해했거나 상황을 알았음에도 비틀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그게 발단이 되고 부풀리고 부풀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사건을 이렇게 윤색을 할 수도 있군요. 당 최고위에서도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엄태영 최고위원은 언론이 정치화를 거론했더군요. 언론이 정치화. 그런데 이 언론이 정치화는 야당이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는 야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단죄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증해보니 불법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했죠. 이틀 전 의원총회에서는 김종민 의원은 병가 신청 및 연장, 영가 처리 과정은 육군과 가추사 복무 규정에 따라 정상 처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치고 나왔습니다. 추 장관 아들 변호사의 말과 똑같은 말을 했더군요. 그러자 비난도 등달아 거세졌습니다. 네티즌들이 연이어 정권에 반한 항의를 이뤘습니다. 우리도 추의 아들처럼 전화로 휴가 연장 신청하자. 그런데 여당도 물밑에서는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추 장관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추 장관이 정권에 더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곧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내에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당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는 사건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의원 논란, 박원순 시장 등 성추문 사건 등이 그런 사건들이죠. 야당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물실호기입니다.
전국 주도권을 찾았다고까지 할 수 없겠지만 이게 도대체 얼마 만에 찾아온 경사인가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흥분한 게 엿보일 정도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라디오에서 추 장관 아들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결정적 제보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음포일까요? 아니면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을 정말 찾은 걸까요? 게다가 이번엔 조국 사태 때와 다르게 정의당 또 돌아섰습니다. 추미애는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른 겁니다. 어떻든 청와대는 지금까지 야당의 추 장관 사퇴 공세에 침묵을 하고 있다가 어제 갑자기 액션에 들어갔습니다. 추 장관 해임 청와대 청문이 있었는데 그 답변으로 그릴 수 없다고 나온 거죠. 그런데 언론은 이제 문 대통령의 검과국조인 공정, 정의가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렸다고 쓰고 있습니다. 원래 공정, 정의 같은 단어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함께 말했던 기회균등 같은 단어는 진보주의의 단어가 아니라 보수주의의 구호죠. 정말 제대로 공정과 정의를 찾다가는 게으른 배짱이 들에게까지 밥을 나눠줄 개미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과연 청와대는 언제까지 이런 곤혹스러운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 분명한 것은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검찰이 추 장관과 그 아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 대통령에게는 하지하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레임덕이 걷잡을 수 없게 될 테니 말입니다. 재밌는 건 막상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이 뜬금없이 윤석열 총장을 물고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동부지검은 이미 9개월 가까이 미적대면서 축소수사 비판을 받고 있었죠. 그동안 이 사건에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동부지검이 지난달 추 장관 아들이 진료를 받았던 국군 양주병원과 서울 삼성병원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윤 총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사 상황을 윤 총장에게 상세히 보고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조만간 추 장관과 아들을 무혐의 처리하고 그 책임을 윤 총장과 분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직접 지휘한 사건이란 말을 듣게 된 윤 총장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그 사건의 피의자는 이제 만인이 다 알고 있는 검찰총장이 적이 되어 있는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입니다. 그나저나 추미애 장관이 또 고발당했습니다. 이번엔 직권남용과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언론은 판이 커졌다면서 동부지검에서 이 고발건을 어느 부에 배당할지 관심사가 됐다고 쓰고 있습니다. 만약 황제 복무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 1부에 배당을 하면 중립성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시민단체가 검찰청법 위반으로 고발한 내용입니다. 추 장관이 첼레이 사건으로 불리는 검언 유착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한 게 아니라 수사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해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 연구위원으로 전보시킨 것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야당이 못하는 일을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셈이죠.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이 카카오 임원들을 두고 들어오라고 하생 이런 문제를 보내다가 들켜서 초대형 사고를 쳤던 윤영찬 의원이 1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초선이라 당을 위해 기여하려고 했는데 사과 발언을 첫 발언으로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는 시적과 다른 왜곡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더군요. 아마도 야당 미디어 특위가 윤 의원이 카카오 문자를 보낸 직후에 같은 날 카카오 고위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시도했다고 하는 데 대한 것이겠죠. 어쨌든 이 문제도 국민의힘이 윤 의원 고발을 검토한다니 곧 밝혀질 겁니다. 야당은 그 외에 국정조사도 요구할 계획이라 합니다. 물론 여당이 받을 일은 만무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 되새긴 말은 점입가경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입가경. 우리 정치판에 사건이 터지고 이 점입가경이란 말이 여기저기서 나올 때쯤에야 권력은 비로소 사건의 심각성을 압니다. 그만큼 권력은 민심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